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금융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을 바쳐 성실하게 모은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한순간에 예기치 못한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은행에서 이자를 받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 다음 달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내라는 거지? 하는 억울한 마음 아마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단돈 10,000원 혹은 단돈 1원 차이 때문에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72세의 이영희 어르신은 작년 정기예금에서 이자로 정확히 1,001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기준인 1,000만 원보다 고작 1만 원이 많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무려 80만 원에 달했습니다. 1만 원을 더 벌기 위해 80만 원을 더 내야 했던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 국가에 성실히 세금을 내고 꾸준히 마다 않고 자녀들을 키워내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퇴 후 작은 이자 소득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일을 겪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43만 명의 시니어분들이 바로 이 금융소득 때문에 예상치 못한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 절반 이상은 그저 몰랐기 때문에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복잡한 계산식이나 어려운 전문 용어는 모두 뺐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고 명확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억울한 지출을 막는 선한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에 대해 크게 3가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해, 금융소득이 1,000만 원만 넘으면 무조건 건보료 폭탄이 터진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월급을 받는 직장 가입자인지 아니면 완전히 은퇴하신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김철수 씨는 정년퇴직 후에도 작은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직장 가입자입니다. 김철수 씨가 은행 이자로 1,500만 원을 받았다면 건보료 폭탄을 맞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추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은퇴하여 연금과 이자로만 생활하시는 68세의 박순자 씨는 어떨까요? 이분은 지역 가입자입니다. 박순자 씨가 똑같이 이자로 1,5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경우에는 건보료가 추가됩니다. 지역 가입자는 금융소득 기준이 2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그 1,500만 원 전체 금액이 건보료 산정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1,500만 원인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폭탄을 맞는 이 불합리함.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진실입니다. 당신의 상황에 따라 기준선이 1천만 원이 될 수도 2천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렇습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대해 엄청난 세금과 건보료를 문다. 이것 역시 과장된 공포입니다.
70세의 직장 가입자 최정호 씨의 사례를 보죠. 최 씨는 월급으로 연 5천만 원, 예금이자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2,500만 원 전체에 대해 엄청난 부담이 생길 것이라 지레짐작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는 기준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건보료 역시 2천만 원을 넘는 그 50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폭탄이라는 표현은 물론 그 부담감을 나타내지만 생각만큼 끔찍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요즘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해외 주식 ETF는 다 똑같다.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미국의 S&P 500 지수에 투자하더라도 당신이 국내에 상장된 ETF를 샀는지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샀는지에 따라 건보료 운명이 갈립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건보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산 ETF의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최근 한 어르신께서 국내 상장 미국 ETF로 500만 원을 벌었는데 이것이 금융소득에 합쳐지는 바람에 건보료 40만 원을 더 냈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샀더라면 내지 않았을 돈입니다. 억울하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1천만 원과 2천만 원의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둘째, 기준을 넘어도 초과분에만 부담이 생깁니다. 셋째, 똑같은 해외 투자도 방법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건보료에 더돼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평범한 은퇴 부부였던 68세 이영희 씨의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비밀 병기들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영희 씨 부부는 2년 전 함께 은퇴하신 지역가입자입니다. 자산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와 정기예금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연 이자율 4%로 계산하면 3억 원에서 나오는 이자는 정확히 1,200만 원. 지역가입자 기준인 1천만 원을 200만 원 초과했습니다. 그 결과 1,2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면서 연간 약 96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영희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아끼고 모은 돈에서 나오는 이자 때문에 벌금을 내는 기분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희 씨에게 딱 3가지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부부명예 분산, ISA 계좌 활용, 그리고 만기 시기 조절입니다. 이 3가지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 부부명예 분산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억 원을 남편 한 사람 명의로만 예금하는 대신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나누어 예금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이자 수입은 600만 원, 아내의 이자 수입도 600만 원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금융소득이 기준인 1천만 원 이하가 되므로 건보료 산정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이것만으로도 96만 원의 추가 건보료는 0원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에게 돈을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냐고 걱정하십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억 원 정도를 나누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증여 신고는 하셔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세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바로 ISA 계좌의 활용입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며 건보료 절감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치트키와 같습니다. ISA 계좌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이것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소득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넘어서는 수익에 대해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긴 하지만 그 분리과세되는 소득조차 건보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영희 씨가 예금 3억 원 중 1억 원만 ISA 계좌로 옮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 400만 원은 건보료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일반 예금 2억 원에서 발생한 이자 800만 원은 1천만 원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역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똑같이 0원입니다. ISA 계좌는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시거나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10분이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만기 분산입니다. 정기예금의 만기가 한 해에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의 만기를 한 해에 몰아서 1200만 원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대신 올해 1억 원, 내년에 1억 원, 내후년에 1억 원씩 만기가 돌아오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발생하는 이자는 400만 원씩이 되어 건보료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이영희 씨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한 결과 작년에 냈던 96만 원의 추가 건보료를 올해는 단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96만 원이라는 돈을 고스란히 아끼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 차례인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에 스스로 답을 적어보세요. 첫째, 나는 어떤 가입자인가?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혹은 자녀의 피부양자. 둘째, 나의 연간 총 금융소득은 얼마인가?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을 모두 합산. 셋째, 나의 위험 수준은 얼마인가? 금융소득을 당신의 기준금액인 1천만 원 혹은 2천만 원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100%가 넘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만약 위험 수준이 80%를 넘는다면 이번 주 안에 배우자와 명예 분산을 상의하고 ISA 계좌 개설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50%에서 80% 사이라면 이번 달 안으로 현재의 금융구조를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50% 이하라면 아직은 안전하지만 매년 연말에는 반드시 재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에서 나오는 작은 이자 때문에 억울한 벌금을 내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만큼 억울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들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부명예 분산, ISA 계좌 활용, 만기일 조정.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내년 금융소득 점검하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매년 수백만 원을 아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연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 때 세금 폭탄 합법적으로 피하는 방법이라는 더욱 중요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공유 하나가
그분에게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